한동훈 전 대표 결국 등판을 예고했어요. 예, 예, 네.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탄핵의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었고 탄핵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이런 것들을 좀 예. 초반에 이끌었고 사실은 지금 뭐 조가집 대표를 비롯한 많은 중도 내진 보수 논객 중에서도 당시 계엄 당시 한동훈 대표의 행동이 매우 그 국익에도 도움이 됐고 예, 국민의힘에도 현재 어떻게 보면 존립 기반을 유지해줬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있잖아요. 네, 또 네. 물론 반대 여론도 아직 그렇죠. 있지만 예. 일단 SNS를 통한 복귀 시사 예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이제 탄핵 그 심판의 결론이 눈앞에 좀 다가오고 있고 예, 물론 이제 서로가 생각이 다릅니다만 인용에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뭐 정당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여당이고 그래서 인용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냉정한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 당에 좋은 사람은 다 나와서 못 풀기를 해야죠. 예, 지난주에 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뭐 대거 현역 의원들이 뭐 다 결집해서 사실상 출정식 그렇죠. 같았어요. 뭐 새 과시를 할 예,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김문수 장관 1등 나오고 홍준표 시장 계속 SNS 하고 오세훈 시장 새 결집하고 이랬는데 한동훈이라는 좋은 제목이 있는데 왜 이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삐딱한 시선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경우에는요. 지금 막 너무 우리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가지고 감정적인 언사를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서 가장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보수 시청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돼요.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. 그게 예.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원칙이지. 예, 너는 안 돼, 너는 안 돼. 이건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. 예,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원칙과 그 원칙에 동의한 모든 사람이 전부 연대를 해야지. 그 최고의 원칙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되니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.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. 그 하나의 단일한 원칙으로 대동단결을 해야 되고 예.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동훈도 훌륭한 자산입니다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지만 나머지 한동훈, 오세훈, 홍준표 시장이 다 고만고만하게 한 7, 8%씩 가지고 있잖아요. 예, 예. 이게 다 합쳐야 시너지를 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저는 등판해서 예. 우리 당의 경선 과정에서 좀 활력을 불어넣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. 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그 상징적인 장면 딱 두 장면이에요. 딱 하나가 그거잖아요. 계엄 당일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우리 당 18분을 같이 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독려했고 예. 그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킨 거 아닙니까? 예. 저는 그 장면 하나로 저는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됩니다. 예. 그거 하나 장면이고 그건 우리 당에서 그 누구도 그걸 한 사람이 없습니다. 원내대표 빠져 있었죠. 다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가서 그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했었죠. 이재명 예. 대표는 어디 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예, 뭐 그런 설이 네,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그 장면 사진 한 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탄핵 가결을 표를 던질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처음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이 실제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면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당론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예. 친윤계 그 현역 의원들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예.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그 장면 두 개는 한동훈 대표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우리 당이 전체 어떤 후보로 결정해 나든 간에 그 후보에게 힘을 합쳐줘서 우리가 같이 단합해서 간다면 그런 한동훈 대표의 그런 중도층의 소구력 있는 사진 두 장이 우리 당에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복귀한다면 거기 위에 오세훈, 홍준표, 김문수, 뭐 원희룡 전 장관도 어쨌든 뭐 예.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. 그렇죠. 뭐 유승민, 뭐 안철수까지 예. 여러 후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되면은 사실상 누가 양강인가가 이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그렇죠.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가 양강 구도로 될 거로 전망하세요? 만약에 지금 그렇죠. 거론된 사람들이 다 이제 뛴다면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건 전제로 하고요. 지금 경선의 룰은 많이 바꿔한다면 당원 50, 민심 50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5대5로 한다면 지금의 민심 흐름을 본다면 탄핵을 반대하고 이쪽에 대통령 쪽에 있었던 분 중에는 이제 김문수, 홍준표 두 분이 앞서가는 거고 예. 이쪽에서는 저는 오세훈, 한동훈이 앞서간다고 예. 봐요. 그러면 4명이 저는 뭐 각축전을 벌일 텐데 예. 그 4명이 뭐 단일화하거나 연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. 예. 그 중에 한 그룹, 그러니까 한쪽 그룹과 두쪽 그룹, 첫 번째 탄핵 반대 그룹, 탄핵 찬성 그룹, 또 대통령 쪽 그룹,
대통령 반대쪽 그룹 두 그룹인데 두 그룹에서 한 명씩 올라오겠죠. 한 명씩 올라올 네. 것이다. 그럼 그게 누구로 보세요? 저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김문수 장관이 아니라 네. 홍준표 시장이에요. 네, 저는 김문수 장관은 아직까지도 출마 의지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, 예. 그리고 이분의 성정상 예.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탄핵됐다고 그래서 그 대선에 자기가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나오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저는 논리적인 좀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그다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하면 뭐 좋든 싫든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. 예.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냥 김문수라는 사람이 보수총회에서 대권 후보 1위더라라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그분이 저 얼굴이라는 건 잘 몰라요. 아,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지도가 높지 않다. 높지 않습니다. 아, 장원진 앵커보다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인지도를 채우는 건 단기간에 되지 않거든요. 예.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. 60일은 그러기엔 좀 짧을 것이다. 60일도 안 걸리죠. 한 달 안에 한달 후보를 안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. 되니까.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훅 가게 만들기에 가장 좋은 분이 김문수 장관이에요. 제가 왜요? 볼 때는. 단순하시거든요. 예. 그리고 홍 장관은 어떻게 이런 말 드리면 그렇지만 상당히 영리하고 교활하잖아요.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김문수 장관을 애먹이고 공격하고 하는 데는 홍 장관이 거의 제가 볼 때 홍준표에 갖고 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소위 그 시각으로. 이 뭐 이렇게 스포츠의 상성 같은 거 따질 때 약간 천적처럼 그럼요.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네. 시장한테 네. 상당히 고전을 겪어서 엊그저께도 김구 발언 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이 단순하게 나옵니다. 김문수 장관은. 예. 그런 발언할 때는 좀 생각해서 발언해야 되거든요. 예. 질문을 해서 답변하더라도 예. 그때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 우리나라 조선의 대한민국의 그 상황은 강제로 일본에게 우리가 강점당했지만 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. 김문수 장관 스타일이. 예.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. 홍준표 시장이 갖고 놀기엔 제일 좋은 그런 상대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의 복귀와 함께 제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비유의 서사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.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 3차전 한국과 스위스 경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때 토고를 이기고 프랑스하고 비기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한국이 3차전을 비기면 16강에 올라간다. 거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저 때 우리가 한 골을 먹고 우리가 굉장히 몰아붙이다가 그때 그 프라이라고 하는 선수 있죠. 프라이란 선수가 알렉산더 프라이란 선수한테 한 골을 더 먹어서 2대0이 됐는데 그때 저 장면을 놓고 옵사이드라는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실제로 딱 보면 옵사이드처럼 보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상당히 그 앞선 공격수한테 프라이가 공을 넣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 가서 따지고 난리 났었는데 아니다. 옵사이드 아니다. 그래서 2대0으로 경기가 끝났어요. 그때 정말 많은 그 축구 팬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거를 24시간 내에 뭐 몇십만 명이 서명을 해서 피파에 올리면 피파에서 저거 재경기를 해준다더라. 막 그런 소문이 정말 막 파닥에 돌고 많은 축구 전문가가 다 이거 옵사이드인데 오심이다 그랬는데 신문선이라는 당시 해설위원 그때 잘 나가는 해설위원이거든요. 그렇죠. 신문선이라는 해설위원만 이건 옵사이드가 아니다. 왜냐하면 상대편 우리 편 발을 맞고 갔기 때문에 이건 옵사이드가 아니다. 그리고 저도 좀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옵사이드가 아닌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신문선 해설위원이 맞아요라고 생각돼요. 저는 제 판단으로도. 근데 결론적으로 신문선이라는 해설위원은 그 이후로 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어떨 땐 대중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거나 상처받았을 때는 대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냥 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지 대중이 듣기 어려운 옳지만 듣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이게 당연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. 피파에 무슨 뭐 청원을 하면 재경기 말도 안 되는데 재경기 안 되고 탈락했죠.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이걸 차분하게 이게 옵사이드였네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파 나쁜 놈 그다음에 신문선 나쁜 사람 이렇게 신문선이라는 사람의 막
그 어떻게 보면 이 예. 국민들의 이 좌절이나 분노의 절망이 대상을 그쪽으로 거기로 가는 거죠. 화를 푸는. 저는 그래서 예.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지만 신문선이라는 해설위원이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조금 대중들한테 퇴출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이건 뭐 비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, 네. 이 탄핵이라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면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매우 옳고 그름에서는 옳은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. 특히 우파 보수 우파의 대중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너무 옳은 얘기를 해서 마치 신문선 의원처럼 약간 네, 네. 그거의 어떤 그 이 좌절이나 힘든 거 이거 만약에 이거 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아니면 네. 부정 선거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휘파에서 재경기를 해줄 거야랑도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전 뭐 제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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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그 좌절을 예. 마치 신문선 해설위원한테 하듯이 네, 네. 한동훈 대표나 이를테면 뭐 유승민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좀 뒤에서 따라갔으니까 그게 좀 덜한 네, 네. 그런 어떻게 보면 신문선의 전철을 한동훈 대표가 밟지 않고 네.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그 좋은 말씀이시고 새겨 드려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등판을 하더라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욕은 해서는 안 됩니다. 예. 그건 사실은 흥분한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. 예. 예.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가능하면 대통령 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. 예. 할 만큼 했으니까 예. 그게 좀 필요하다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예. 굉장히 그걸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일단 민심이 흥분해서 분노했는데 거기에 일단 우리가 뭐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라앉길 기다릴 필요가 있거든요. 예, 저는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고 지금까지 자맹을 하면서 조용히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여기서 무슨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처럼 감나라 변화를 한마디씩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예.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좋다고 책을 생각합니다. 쓰고 예. 계시다면서요. 예.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. 상당히 사실은 좀 굉장히 그 휘발성도 있을 수 있는데. 근데 그 이슈에 대한 어떤 정치적 주장보다는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를 겪으면서 했던 소회 같은 걸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뭐 근데 뭐 보도에 따르면 그 계엄 이후 그때 예. 얘기가 상당히 하이라이트로 네. 나올 것이다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은 아 이건 옵사이드가 맞아요.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거를 예. 어떻게 좀 피해가면서 그 얘기를 담을 수 있을지가 전 네, 굉장히 네. 중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예. 저도 이제 보면 그 신문선 그때 해설위원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정치 지도자는 예.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DJ가 우리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운동권이라든지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은 이제 DJ라는 정치인한테 많이 지지를 보냈잖아요. 그리고 정말 그 열망을 투사했죠. 그렇죠. 거기에. 예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정치 지도자급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. 그때 DJ가 85년, 86년에 운동권이 막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막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막스 레닌주의 성향을 가졌을 때 DJ는 선을 그었습니다. 예. 그때 기억나는 게 자기는 세 가지는 인정하지 할 수 없다. 그래서 3불이라고 했었어요. 뭐냐면 비폭력이다 나는. 절대 예. 너희들 화염병 던지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. 그다음 비반미. 반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. 그다음 비용공. 예. 절대 용공을 해서는 안 된다. 북한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. 예. 그래서 비폭력, 비반미, 비용공이라는 이 3비를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. 그래서 그때 운동권 내에서는 DJ 욕을 한 사람도 많았어요. 예. 그래도 지도자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저는 YS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1990년에 YS가 3당 합당에 합류하잖아요. 예. 그때 민주화 운동에 같이 했던 그 대학생들은 그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? 그렇죠. 예. 엄청나게 비난했죠. 예. 그러나 어쨌든 그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. 가서 어찌됐든 그 비판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돼서 금융실명제랑 하나의 척결을 이뤄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예. 그런 거에 지금 당장 분노한 민심이 욕하니까 쫄거나 뭐 납작 엎드기거나 저는 이러면 지도자급이 아니라고 봐요. 그건 뭐 윤상현이나 김민전 정도에서 하는 거고 예. 그래도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자기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려면 그런 당당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. 예.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건 지금은 그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게 맞고 예. 그래서 이제 곧 등판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 등판의 시점은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,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인용된 시점과 좀 맞춰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허탈해하고 분노하겠지만 예. 그 심판 결과가 나와서 피파가 움직이지 않고 결론이 나버리는 것처럼 예. 그럼 대선을 당장 준비해야 됩니다. 그렇죠. 60일 대선을 준비해야 되려면 그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딱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이재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. 그야말로 흥묘백묘론이죠. 그렇죠. 예.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,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노선,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연대와 단합이 무엇인가를 따져야지. 네가 잘했네, 네가 못했네, 너 나쁜 놈, 너 왜 욕했어 이런 걸 따져서는 다 죽는 거예요. 예. 저는 그때는
우리 흥분한 우리 지지자들도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을 거라고 보고 제가 그래서 계속 포연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예. 탄핵의 결론이 나와서 처음에는 또 포탄이 터졌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뭐 연기가 자욱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좀 지나면 포연이 가라앉고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우리 애국 우파들이 모여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단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소위 탄핵을 그래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동훈,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예. 있는데 거기서는 한동훈 대표가 결승.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예. 뜨뜻미지근해요. 뜨뜻미지근해서. 예, 그러니까 양쪽에 다. 예. 그러니까 대통령을 요즘에 또 지키는 메시지 많이 내시잖아요. 예. 헌재 비판도 많이 하시고 예. 그리고 또 그 당시 계엄 직후에는 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걸 또 뜨뜻미지근하게 좀 하신 분 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이게 오 시장의 또 장점입니다. 그렇죠. 어, 네, 어떻게 굉장히, 보면 이게 장점 단점이 같이. 조심스럽고 만사를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는 성격이죠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 시장님의 어떤 리더십의 장점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예. 경선 과정에서는 그러나 그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. 만약에 경선에서 오 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그런 장점이 본선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. 예. 양쪽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려는 우리 당원들 국민들과 또 계엄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우리 당원들과 그 지지자들 엮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라는 두 그룹으로 봤을 때는 탄핵 반대와 계엄 반대에는 한동훈이 앞서가는 것이지 오 시장님은 거기서는 조금 뒤처지는 효과가 있죠.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 싸움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.